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에서 5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동료가 알려줘서 이곳에 사연을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 상황과 비슷한 사연도 많아서 좋았고요.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챙겨 듣고 있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지금은 다시 싱글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무 근심 없을 것 같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남자 때문에 험한 꼴 제대로 봤네요.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인이 알아볼까봐 좀 부끄럽기도 한데 용기 내서 한번 털어놔 볼게요. 태어났을 때부터 쭉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어릴 때도 그 동네에서 사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죠. 그래서 외가 쪽과 친가 쪽에서 물려주신 아파트 세 채가 이 동네에 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내셨을 때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젠 대한민국에서 제일 땅값 비싼 지역이 되었네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운이 좋았다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매사 그냥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려고 하는 편이고요. 부모님께서 공부를 잘하라거나 좋은 직업 가지라고 압박하시지 않아서 가능했죠. 어느 날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고객님이 갑자기 소개팅을 시켜주신다고 해서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세아 씨. 아, 네. 저도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세무사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가 좀 까다롭게 굴죠? 성격이 깐깐해요. 아닙니다. 엄청 잘 대해주세요. 다행히 마음에 드셨는지 제 일 처리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깐깐하신 분이라 우리가 잘 어울릴 거라고 딱 한눈에 아셨나 봐요. 저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라서 잘생긴 남자를 소개시켜줬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훈남 이상으로 준수했고 성격도 다정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 만남부터 눈에 불꽃이 튀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서로한테 푹 빠져서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도 좀 됐는데 자기는 결혼 생각 없어? 나는 이제 30이 넘으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네. 나도 우리 자기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그 전에 말해야 할 게 있어.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갑자기 막 무서워지려고 해. 우리 가족이랑 집안 상황에 대해서야. 가끔 자기 말 들어보면 강남에 살고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것 같더라. 자기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게 느껴져. 근데 난 완전히 반대거든. 거의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할까? 그래서 자기한테 우리 집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 자기 가족들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네. 또 자기가 지금 혼자 사니까 별로 가족들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집은 아직도 상가주택에 전세로 살아. 내가 어릴 때부터 방 2개 있는 집에서 동생 2명이랑 부모님이랑 계속 살았어. 나는 회계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바로 독립했고, 안 그러면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자기 자체를 사랑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아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야. 자기 가족들이면 다 좋은 분들일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 저딴 소리를 왜 했나 기야말 일이네요. 그래도 그때는 남자에 미쳐서 온 세상이 꽃밭이었거든요. 둘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나갈 수 있고 남편의 가족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살면서 별로 험한 일 안 겪었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그랬나 봐요. 사실 남편의 직업이 괜찮으니까 같이 벌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이 파탄난 후에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역시나 남의 집 가장은 함부로 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상가주택이라더니
허름한 대로변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 색깔도 누렇고 전등은 또 엄청 어둡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놀란 얼굴을 봤는지 남편이 멋쩍게 씩 웃어주더군요. 다행히 식사하라고는 안 해서 간단하게 다과만 먹었는데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은 다들 순박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잘난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역시나 아주 참하고 예쁘구나. 잘 왔다. 보다시피 우리 집이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아. 찬욱이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용돈 주고 있고,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목돈을 줄 수도 없을 것 같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걱정 말고 너희 원하는 대로 준비하거라. 우리도 무슨 옷 사달라느니 그런 말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새언니. 오빠한테 들었는데 새언니는 엄청 귀하게 자란 것 같더라. 강남에 산다면서요? 아, 엄청 잘 살거나 부자인 건 아니에요. 운 좋게도 아버지께서 집을 저렴할 때 잘 사신 것 뿐이죠. 그래, 결혼 준비하려면 할 게 엄청 많다며? 돈으로 도움은 못 줘도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렴. 내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 줄 테니.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약할 것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갑자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회사 앞이라면서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좀 불편한 마음으로 얼른 커피숍으로 갔죠. 왜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좀 어려웠거든요. 커피숍에서 단둘이 마주했는데 시모의 표정 차갑더라고요. 남편의 집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내가 근처 왔다가 한번 들러봤다. 그때 중요한 걸 안 물어본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거니? 전세로 할 거야, 매매로 할 거야? 아, 오빠가 5천 정도밖에 모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해서요. 우선 신혼부부 특공으로 최대한 대출받아서 매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이왕이면 찬욱이 회사랑 가깝고 평수가 큰 신축 아파트 어떻겠니? 그래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여러모로 좋잖아. 네? 저희는 그냥 20평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위치가 중요하니까 서로의 회사 중간에 있는 곳을 찾고 있거든요. 꼭 신축이 아니어도 되고요. 신혼 특공으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렇게 날리면 되겠니? 내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 2개 알아봤어. 여기랑 여기거든? 친구들한테 알아보니 나중에 값도 많이 오를 것 같더라. 여기 한번 잘 생각해봐. 2개의 아파트 모두 시댁이랑 엄청 가까운 데다가 30평대 후반이더라고요. 아직 둘뿐인데 그렇게 큰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었죠. 또 제 회사랑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데 거기에 살고 싶겠어요? 무엇보다 시댁이랑 가깝다는 점 때문에 제일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둘러댔죠. 우선은 오빠랑 말을 해볼게요. 근데 너무 넓은 곳은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저도 봐둔 아파트가 있어서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너도 실물을 직접 보면 좋다고 할 거야. 아니면 이번 주말에 찬욱이랑 같이 와서 한번 둘러볼래? 내가 잘 아는 부동산 지인이 있거든.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 물고 넘어지시던지 애 둘러서 거절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마치 짠 것처럼 남편도 그 아파트를 은근슬쩍 계속 말하더라고요. 나도 아파트 좀 알아보긴 했거든. 근데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아파트가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 어차피 대출받을 건데 좀 넓은 게 낫지 않아?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어차피 큰 평수 필요하잖아. 그럼 대출 금액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리고 아이들이랑 산다고 해도 방 2개면 충분할 텐데. 무슨 신혼부부가 방 4개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해. 이왕이면
넉넉한 게 좋잖아. 우선 한번 가보자. 요즘은 신축이 참 잘 빠졌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같이 둘러보자, 응? 결국 남편한테 끌려서 그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요. 새 아파트인데다가 넓어서 그런지 확실히 좋아 보이긴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다는 분위기를 읽었는지 남편이 신나서 더욱 푸시를 하더군요. 우리가 살기에 여기가 딱이라면서요. 근데 너무 넓고 우리한텐 과한 것 같아. 여긴 사실 5, 60대 정도 부부가 자식들이랑 사는 아파트 아니야? 일단 더 생각해보자. 단호하게 말하니까 남편도 그 후로는 더 뭐라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토라진 게 딱 보였습니다. 그래도 신중해야 할 문제이기에 애써 모른 척을 했죠. 더 이상 별말이 없길래 그대로 포기한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뜸 그 말을 친정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신혼집에 대해서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대뜸 말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벼르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역시나 그 말이 걸리셨는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괜찮으면 아빠가 돈 줄 테니까 매매해도 돼. 난 네가 이 동네에서 살았으면 했는데 최서방은 그쪽이 마음에 드나 보다. 같이 둘러봤는데 좋았다니 사실 나쁠 것도 없지. 싫어요. 거긴 너무 넓고 시댁이랑도 가까워요. 더군다나 우리가 집 사는데 왜 아빠가 돈을 줘요? 진짜 괜찮아요. 하나뿐인 외동딸이 결혼하는데 아빠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사실 네가 우리 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아파트 하나 그냥 주려고 했었어. 근데 다른 동네가 좋다니 아쉽지만 아빠가 그 정도 선물은 할 수 있지. 최서방한테는 내가 아는 은행에서 저렴하게 대출해줬다고 하고 매매해. 괜한 부담은 갖지 말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부모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가 1억을 뺀 나머지 매매 금액을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말했죠. 아버지 친구가 은행 지점장이라서 대출 이자를 엄청 괜찮게 쳐주신대.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될 것 같아. 그래? 진짜 잘 됐다. 역시 내가 장가 하나는 잘 간다니까. 처갓집이 능력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네. 진짜 고마워, 자기. 어차피 빌리는 건 똑같은데 뭐. 대신 대출이자 더 낼 테니까 아파트는 내 명의로 하는 게 어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차라리 이자를 내가 더 내고 내 명의로 하면 모를까. 그건 절대 안 돼. 무조건 공동 명의로 해야지.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반대할 줄은 알았지만 사실 제 입장에선 좀 억울하죠. 우리 아버지가 90% 정도 돈을 대주는 건데 아버지 명의로 해야 할 판 아닌가요?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결국 공동 명의로 매매하고 말았죠. 넓은 집을 꾸미려니까 가전이며 가구에 쏟아야 하는 돈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거절하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댁은 진짜 100만 원도 안 보태주시더군요. 뭐 사실 그런 집에 사시는 걸 봤으니 서운한 마음도 안 들었어요. 어차피 다 알고 시작한 거니까 괜히 기대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그냥 착한 시댁 식구들과 좋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어요. 그래도 신혼집이 시댁이랑 걸어서 20분 거리라 너무 가까워 걱정이 되긴 했어요. 혹시 아무 때나 찾아오면 어쩌나 하고요. 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그 걱정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매일 시모가 전화해서 언제 집들이 할 거냐고 묻더군요. 아직 집 정리도 안 끝났고 여행에서 막 돌아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얼마나 재촉을 하던지 결국 그 다음 주말에 바로 집들이를 하게 됐죠.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이란 말이야? 세상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집이네. 진짜 너무 좋다. 역시 새 집이 다르다니까. 내 말 듣기를 잘했지? 오빠, 집 진짜 좋다. 와, 스타일러도 있네.
새언니네가 역시 좀 사나보다. TV도 완전 비싼 거네. 우리 집 콧구멍만한 TV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완전 극장이다, 극장. 시댁 식구들은 집들이 내내 아주 떠들썩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집들이 온다면서 주스 한 병도 안 사왔더라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 온다고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음식 재료들 사서 하루 종일 요리하고 배달 음식도 시켰죠. 근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 쳐다도 안 보고 30분 넘게 이 방 저 방만 다니면서 집 구경하는데 여념이 없더라고요. 뒤늦게 저녁을 먹는데 다들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던지 며칠 굶고 온 줄 알았네요. 집이 좋으니까 음식도 다 맛있다 얘.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지? 다 사온 거지? 넌 좋겠다. 잘난 남편 만나서 이렇게 대골 같은 집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고 말이야.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오빠 완전 인생 역전했네. 나도 여기 살고 싶어. 오빠, 우리 집 가기 싫어. 가면 너무 우울하단 말이야. 여기 있다가 가면 더 우울할 것 같아. 그건 안주인인 새언니한테 물어봐야지. 여기 남는 방도 많은데 한번 말이나 해봐. 그나저나 여기 공동명의로 한 거 맞지? 찬욱이 너 등기부등본 좀 떼서 가져와라. 진짜 맞는 거지? 그런 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째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마치 자기들이 이 집을 산 것처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산 건데 말이에요. 남는 방은 없을 것 같은데 어쩌죠? 하나는 미리 아이 방으로 만들 거고 하나는 제 작업실로 만들려고요. 제가 좀 일할 게 있어서요. 그리고 신혼집인데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 언니.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정색해요? 집이 너무 좋아서 부러워서 그랬죠. 언니 착한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성질 있다. 그래 자기야. 식구들이 우리 좋아 보인다고 장난치는 건데 왜 갑자기 정색을 해?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자, 아버지 술 좀 더 드릴까요? 순식간에 편먹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진짜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들이는 저녁 6시부터 무려 밤 12시까지 이어졌어요. 몇 시간 동안이나 자기네끼리 웃고 떠드는데 옆에만 있어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쉬고 싶어서 빨리 갔으면 싶은데 아니 새벽 1시가 돼도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집에 안 가보셔도 돼요? 아침부터 짐 정리하고 음식하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피곤하면 안에 들어가서 자면 되지.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시부모 아니야. 얘기 좀 더 하고 들어가 잘 테니까 넌 먼저 차렴. 네? 여기서 주무신다고요?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어서 불편하실 텐데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불편해서 안 돼요. 그냥 지금 가시는 건 어떠세요? 아, 자기야. 이 새벽에 위험한데 어떻게 집에 가시라고 그래. 어차피 내일 일도 안 하는데 어때? 주무시고 가세요. 너네도 자고 가. 편하게 해, 편하게.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남편도 거나하게 취했는지 저 소리만 반복하다가 거실에 푹 쓰러져서 자더군요. 그러자마자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시모랑 시누이가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죠? 시부랑 시동생도 다른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취해서 미적미적 대더니만 방으로 갈 때는 얼마나 민첩하던지요. 아주 첩보 작전이라도 짜고 왔는 줄 알았네요. 뭐 사실 자기들끼리 다 계획 짜고 온 거였겠죠.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 잠을 설쳤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실이 왁자지껄 시끄러워서 나가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아주 자기 집처럼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깔깔대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시무가 앙칼지게 말했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일어났니?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가 집에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차릴 생각은 해야지. 어제 술 먹어서 다들 속쓰린데 얼른 해장국 좀 끓여봐라. 아직 시부모가 어려울 때였으니 어쩌겠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허겁지겁 북엇국 끓이고 밥하고 그랬네요. 다들 또 얼마나 짭짭대면서 먹는지 밥맛이 떨어져서 그냥 옆에서 멍하게 있었어요. 몇 번 같이 밥 먹어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렇게 다들 후루룩 짭짭 개걸스럽게 먹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넌 요리를 많이 안 해봤니? 국이 좀 밍밍하네. 육수를 제대로 내야지. 앞으로 내가 요리 좀 가르쳐줘야겠네.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앞으로 새언니가 많이 배워야겠다. 국이 그냥 맹물 같네. 우리 오빠 입맛 까다로운 편인데 어떡해? 제가 집에서 밥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일하는데요 뭐. 밥은 각자 알아서 해먹어야죠. 요즘 시대에 어떤 집에서 와이프만 밥하나요? 저 집에서 요리 한 번도 안 하고 귀하게 커서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요즘엔 밀키트도 잘 나오고 사 먹는 게 더 낫죠. 아가씨는 저보다 어린데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밥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남편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면 매일 십첩반상 차려주겠네. 노골적으로 불편하다는 표정을 지으니 그제야 겨우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어요. 그들이 나가자마자 남편한테 화를 냈죠. 아니, 신혼집에 토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밤에 가는 게 정상이야? 나 너무 피곤해. 주말에 하나도 못 쉬고 당신 가족들 수발이나 들고. 이게 뭐야? 이제 우리 한 가족이야. 아니, 가족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난 당신이 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정없는 사람인 줄 몰랐네. 오히려 저를 정없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이니까 괜한 다툼 안 만들고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이 터졌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서부터 여자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신우이가 혼자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더군요. 아니 아가씨, 지금 남의 집에서 뭐해요? 오빠는요? 오빠도 없는데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아, 오빠는 늦게 온다고 도어락 번호 알려줬어요. 언니, 밥 없어요? 나 배고픈데. 아가씨,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남의 집에 혼자 와 있는 거 무례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땀을 흘려서 샤워 좀 했어요. 오빠 티셔츠 좀 입을 수 있지. 언니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제가 언니 동생이 이랬어도 그럴 거예요? 그때 때마침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남편을 노려봤죠. 근데 더 황당하게 신우이가 남편을 보자 갑자기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오빠, 새언니 너무 무서워. 오빠가 와 있어도 된다며.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신우이를 무시해도 돼? 언니가 나 가래. 아니 자기야, 왜 애를 울리고 그래? 내가 와 있으라고 그랬어. 솔직히 자기 친동생이었어도 이렇게 홀대했겠어? 둘이 짰어? 내 동생이었으면 여기 이렇게 와 있지도 못해. 아, 나 피곤해서 더 이상 말싸움할 힘도 없으니까 아가씨, 오늘은 그만 가줘요. 아, 진짜 당신이 그러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애 좀 편하게 있으라고 해. 여기 우리 공동명의잖아. 그럼 반은 내 거 아니야? 그럼 얘 여기 있어도 되잖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데 기가 차더군요. 그냥 대출금 얘기 다 말해버리고 둘 다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핑 도는데 심지어 시모한테서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받지 않으니 남편 놈이 제 귀에 핸드폰을 갖다 댔어요. 그러자 시모가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더군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니? 지금 애들 방 천장에 물이 새서 내가 급한 대로 거기로 보냈어. 거기밖에 갈 데가 없잖아. 가족이 바로 근처 큰 집에 사는데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있니? 미안하지만 한 며칠만 좀 데리고 있어줘. 말도 없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미 밤이 늦었으니까 아가씨는 오늘 재우고 내일 내보낼게요.
넌 맏며느리가 돼서 어쩜 그렇게 야박한 소리를 하니? 아니, 그리고 막말로 그게 다 네 집이니? 우리 아들 집에 간다는데 네가 왜 오라 말아야? 그때 남편이 전화를 확 뺐더니 이딴 말을 하더군요. 걱정 마시고 찬성이도 오라고 하세요. 집에 물난리가 났다는데 당연히 여기로 와야죠. 그렇게 하시고 끊어요. 당신, 지금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독단적인 행동이야? 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너야말로 우리 가족 무시해? 집 가난하고 집에 물 새고 그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집에 물이 새는 게 무슨 죄야? 남편이 처음으로 그렇게 버럭버럭 큰 소리로 화내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입에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시동생도 짐가방까지 싸들고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아가씨나 도련님이나 하루 이틀 정도는 친구 집에서 자면 될 거 아냐. 꼭 여기에서 지내야 할 이유라도 있어? 그럼 오빠가 바로 근처에 사는데 굳이 남의 집 갈 이유는 있어? 너도 고집 좀 그만 피워. 밤이 늦었으니까 일단 애들 먼저 재우고, 야, 너는 저 방 쓰고 넌 저 방 쓰면 돼. 신경 안 쓰이게 조용히 잘 지내. 알았어? 알았어. 채연이 진짜 무섭다 무서워. 집 없는 사람 서러워서 어디 살겠어? 나도 남자 잘 만나서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신우이랑 시동생은 마치 지네들 방인 양 자연스럽게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뭐라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밤에 대판 싸우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답니다. 서로 얼굴 보지도 않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상태로 지냈고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와봤더니 무슨 상황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집안이 아주 난장판의 개판이었죠. 신우이랑 시동생 남편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잔뜩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도 과자 부스러기에 머리카락에, 아니, 하루 만에 집안꼴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런 심정도 모르고 신우이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계속 해댔습니다. 언니,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요? 아니, 언니는 집에서 요리를 아예 안 해요?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우리 오빠 불쌍해. 완전 빈손으로 오셨네. 저녁에 장봐 와서 뭐 좀 해줄 줄 알았는데. 형수님이 저녁 해줄 거라고 형이 그랬잖아. 아님, 뭐라도 시켜줘, 형. 여보, 애들 배고픈데 뭐라도 좀 간단하게 해줘. 내 체면이 있지. 순순히 해준다고 하니 아주 셋이 신나서 거실에서 TV를 보며 깔깔대더군요. 조용히 라면 3개를 끓여서 냄비째 식탁에 올려놨죠. 냄새를 맡고 주방으로 슬슬 기어오더라고요. 난 뭐 맛있는 거 해줄 줄 알았는데 꼴랑 라면? 아, 형수님, 스케일이 너무 작네. 아짜! 이게 뭐야? 언니, 너무 짜요. 뭐야? 바쁘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밥 차리라는 게 지금 말이 돼요? 하루 종일 놀면서 내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신우이와 시동생이 놀랐나 봐요. 슬금슬금 현관문 쪽으로 가더니 둘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도 놀랐는지 그냥 벙쪄 있었고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남의 집에 쳐들어왔으면 깨끗하게라도 하고 있어야지 개판으로 만들어? 또 내 옷까지 입고 바닥에 던져놓은 꼴 좀 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가정교육 얘기가 왜 나와? 그래, 너는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잘 살았고 나는 하급이라 이거야?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먼저 본색 드러낸 건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아니야? 결혼하고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 알아서 하라면서 상관 안 한댔잖아. 그런데 지금은 당신 가족들이 우리 집에 나보다 더 오래 있어. 누가 보면 당신 가족들이 사는 집인 줄 알겠다고. 고작 며칠 있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볼 면목이 없어. 장인 장모가 이 집에 와 계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그때도 이딴 식으로 행동했을까? 몇 번을 말해.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든다고. 당신 가족들이 들락거리느라 우리 부모님은 아직 여기 와보지도 못하셨어.
그건 알고서 지금 그딴 말을 하는 거야? 그 후로 2주 넘게 남편이랑 눈만 마주치면 싸웠어요. 남편만 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부러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고요. 어차피 방도 많겠다. 남편한테 다른 방 가서 자라고 해버렸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질려버려서 정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시댁 인간들도 더 이상 연락 안 하길래 이제 좀 잠잠해지려나 했는데요. 그게 폭풍 전야였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죠.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자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 고민을 했어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섞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남편도 여전히 냉랭하게 대하길래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남편 생일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세상에, 시댁 식구들이 다 와 있는 거 있죠? 아주 잔치라도 하는 것처럼 떠들썩 하더군요. 시모는 제 집인 양 주방에서 신나게 요리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과 남편놈은 거실에서 껄껄대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아무도 저한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모를 보니 제가 산 주방 도구들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확 나더라고요. 지금 뭐 하세요? 온다고 말도 없으셨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장남 생일인데 마누라인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잖니. 엄마인 나라도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어떡하니? 내가 못나서 우리 아들이 마누라한테 미움을 받는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간다고 미리 말했으면 네가 올시구나 하고 오라고 했겠어? 또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시네요. 생일 때문에 온다고 하셨으면 저도 같이 준비하든가 외식을 하든가 했겠죠. 저 사람도 오늘까지 아무 말 안 했어요. 네가 찬바람 쌩쌩 불고 무서워 죽겠다는데 뭔 말을 하겠니? 너는 우리가 그렇게 싫으니? 이제 한 가족 아니니? 너 좋아한다는 갈비찜도 하고 밑반찬도 잔뜩 해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 우리 오늘 같이 먹고 얘기 좀 하면서 풀어보자. 시모가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니 괜히 저도 너무했나 싶고 잘못한 것 같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를 도와서 밥 차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죠. 시누이가 사온 케이크를 두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요. 정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새언니,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언니가 깔끔한 사람인 거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요. 가끔씩 여기 놀러와도 좀 따뜻하게 대해줘요. 너 대신 내가 네 남편 생일상도 차려주고 음식도 다 해줬다. 솔직히 나 같은 시어머니 있나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잘해주는 시어머니 진짜 없다. 맞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진짜 없어.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밥도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투덕대는 것도 다 가족이 되는 가정이지 뭐.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자기, 우리 오늘로 다 푸는 거다. 그날 밤에 같이 농담도 하고 시부모의 옛날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의 새벽 2시까지 가볍게 맥주도 마시며 그동안 쌓인 걸 풀었어요. 시간이 늦어서 다들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고요. 시모랑 시누이 둘이 자고 시동생과 시부가 다른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됐다면 그쪽 입장에선 참 좋았겠죠. 아침이 되자마자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고 있는 방마다 들어가서 냄비를 신나게 두드려댔어요. 특히 시모랑 시누이 귀에 대고 더 크게 쾅쾅 두드려댔죠. 아유, 시끄러. 귀 찢어지겠네. 얘가 지금 아침부터 미쳤나? 그만하지 못해? 여보, 뭐 하는 거야? 뭐 잘못 먹었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남편이 손에서 냄비와 국자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죠. 이에 질세라 그 국자로 남편 머리를 팍 세게 쳐버렸답니다. 정신 나간 건 너네들이지. 당장 옷들 주워 입고 내 집에서 나가. 너도 나가, 당장. 뭐? 아니,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말아야? 꼴의 남자라고 자존심 상할까봐 걱정해줬더니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이게 네 돈으로 산 집이야? 네 돈 얼마 들어갔어? 꼴랑 5천만 원 들어갔지? 7억짜리 집에 말이야, 안 그래? 진짜 미친 척하고 남편의 옷들이며 가방들을 복도로 막 집어던졌어요. 신우이와 시모의 옷이랑 가방도 던져버렸죠. 그러자 남편 놈이 저를 현관문으로 확 밀어버리더군요. 그대로 현관에 고꾸라져서 엎어진 꼴이 되었죠. 그걸 본 시누이와 시동생이 킬킬거리며 비웃더군요. 언니, 어제 술 잘 먹고 갑자기 머리 이상해졌나 봐. 진짜 웃긴다.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 그 꼴을 보니 더 열받아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갈겨버렸어요. 그러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죠. 이거 다 보고 나서도 킬킬거릴 수 있나 한번 두고 보자. 장난기 가득했던 신우의 얼굴이 동영상을 보자마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얼굴과 시모의 뒤통수가 녹화되었고 짓거리는 말이 다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시댁 인간들이 다 자러 들어가고 난 뒤였어요. 오랜만에 방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한 후 남편은 금세 골아떨어졌죠. 저는 맥주 2잔밖에 안 마셔서 그런지 취하지도 않았고 눈이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TV나 볼까 하고 거실로 조용히 나갔어요. 근데 시모랑 시누이가 들어간 방 쪽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말소리도 들리더군요. 살짝 그쪽으로 가봤죠. 그런데 그 순간 시누이의 말이 귀를 확 잡아당겼어요. 새언니 진짜 단순해. 그치? 거 좀 비 맞춰줬다고 또 바로 풀리네. 내가 좀 어리숙해 보인다고 했잖아. 여유 있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애가 의심도 없고 똑똑한 척 해대도 애가 허당이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산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한 달은 계속 밀어붙여야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사라고 몇 번 말하니까 또 바로 그러자고 하는데 웃기더라. 그 큰돈 대출도 지 아빠 도움받아서 이자 싸게 잘 받았다며? 그래, 우리 찬욱이가 아주 제대로 물었어. 이제 여기로 이사 올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맞아. 이대로 한두 달만 잘해주면서 눌러 앉으면 계획대로 되는 거지 뭐. 오빠 하나 잘 둬서 드디어 우리도 이런 큰 집에 살아본다. 너무 좋아. 지가 아무리 싫다고 해봤자 어쩔 수 없어. 어차피 공동명의인데 자기 집도 아니잖아. 엄마, 우리 빨리 여기로 이사 오자. 여기 있다가 우리 집 가면 진짜 거지 같아. 빨리 거기 뜨고 싶어 죽겠어. 그때 물 샌다고 거짓말하고 일주일은 눌러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혜언니가 얼마나 지랄하던지 좀 놀라긴 했어. 아, 좀만 더 기다려. 차근차근히 해야지. 욕심난다고 확 지르면 다 어그러지는 법이야. 엄마만 믿고 있어.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시모와 시누이의 대화가 심상치 않아 바로 동영상을 찍어놨답니다. 계속 엿듣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아침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궁리를 했죠. 이것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동영상을 본 시모와 시누이는 백지창처럼 하얘진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 놈이 뻔뻔하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혼인신고한 부부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이랑 절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약속이라도 했어. 뭐라고? 터진 입이라고 뻔뻔한 말이 잘도 나오네. 넌 결혼 전부터 작정하고 너네 식구들이랑 나를 속였어. 이거 사기죄야. 알아? 사기죄 좋아하네. 네가 법을 잘 알아? 너보단 내가 더 잘 알겠다. 아니,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양가 부모님 더 나이 드셔서 아프시면 어쩔 건데? 그땐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 전에 좀 미리 같이 살면 안 돼? 오히려 당신한테도 좋을걸? 우리 엄마가 대신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 세아가. 같이 살면 살림도 해주고 우리 손주도 내가 다 봐주마. 오히려 네가 더 좋은 거지. 손해볼 게 있니? 그럼 이건 어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대신 내가 대출이자 다 부담할게. 아, 그래? 그럼 지금 대출이자 몇 프로인 줄 알아?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아냐고. 왜 대답을 못해? 말해봐. 그거야. 생활비 통장으로 당신이 알아서 대출이자 내니까 난 모르지. 전기세 몇천 원 더 나왔다고 아끼자던 인간이 대출 이자는 왜 모를까?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상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 너 없이 산 거 티내니?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네 수준에선 꿈도 못 꿀 거 충분히 얻었을 거야. 왜 그 가짜는 머리를 굴려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그게 뭔 말인데? 갑자기 전기세는 뭐고 이자는 왜 물어보는데? 아, 내가 다 낸다고. 좀 비싸도 내가 낸다고 됐지? 이거 한번 보고서나 말해. 이 집에 대출이 있나 확인해 보라고. 진짜 헛똑똑이는 너야. 누구한테 어수룩하대? 머리도 굴릴 줄 모르는 것들이. 그제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남편이 아리송하단 표정을 짓더군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인데 꼴 보기도 싫었어요. 아니, 대출이 없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7억에 가까운 돈을 다 내고 매입했다고? 당신한테 그만한 돈이 있었단 말이야? 친정아버지가 그냥 사라고 돈 주셨어. 네가 이 아파트 사자고 난리를 쳐서 내가 곤란해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올까 봐 대출 받은 거라고 말하라고 하셨고. 어머 세상에, 우리 사돈이 보기보다 더 재력이 있으시네. 그 큰 돈을 한 번 해주시고 대단하시다 정말. 우리 아들 진짜 장가 잘 갔다. 사돈한테 전화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 이 집 인간들 IQ는 무슨 물고기 IQ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뭐 들었어? 다 나가라고 내 집에서. 네 돈 달랑 5천 들어갔고 내 돈 7억 들어갔으니까 나가라고. 나가기는 내가 왜 나가? 엄연히 이 집 공동명이야. 이거 왜 이래?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아예 처음부터 말하고 당신 명의로만 하든가. 그런데 그냥 바보같이 공동명의로 한 거잖아.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 짝이더라고요. 눈을 까뒤집고 침 튀기며 살벌하게 말하는 남편놈이 더는 인간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갑게 비웃으며 말해줬죠. 우리 아버지가 그 큰 돈을 주시면서 그런 것도 안 알아보셨을까봐? 걱정해줘서 고맙다 고마워. 명의 취소 소송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이름 빼는 건 일도 아니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 봤자다. 넌 엄연히 우리 최 씨 가문으로 시집 왔고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야.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할 것 같니? 소송을 하든 뭐든 해봐. 우리는 이 집 절대 안 뺏긴다. 내가 왜 그쪽 집안 귀신이에요? 나 아직 법적으로 솔로거든요? 시모가 말하는 꼴이 너무 웃겨서 마구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뭐야? 오빠 혼인신고 안 했어? 우리가 혼인신고 결혼식 전에 꼭 하라고 했잖아. 혼인신고 했는데? 우리 그날 같이 가서 했잖아. 아니야? 아, 그래?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네. 같이 하려고 만났는데 네가 회사에 일이 있다고 갑자기 갔잖아. 그래서 나 혼자 하고 간다고 했었지 아마? 그래. 근데 그날 안 했다는 말이야? 야, 너 그거 사기야. 사기 같은 소리 하네. 너네가 나한테 한 짓이 사기지 이 사기꾼들아. 이제 다 알았으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혼인신고 혼자 하려고 했던 그날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 통화를 했었어요. 친구가 요즘은 좀 살아보고 늦게 신고한다면서 나중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때 하도 아파트 때문에 속이 시끄러웠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날 안 하고 돌아섰다가 결혼식 준비로 계속 미루게 됐던 거죠. 그러다 시댁 인간들을 보고는 혼인신고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고요. 계획이 완전 망했다는 걸 깨달은 시댁 인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렇게 했는데도 순순히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얘기가 나오자 겁을 집어먹었는지 허둥지둥거리기 시작했고요. 20분쯤 지났을까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그들은 조용히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그게 지긋지긋한 그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바로 명의 취하 소송을 시작하셨죠. 당연히 제가 승소했고 아파트는 제 명의로 변경되었고요. 그 와중에 전 남편 놈이 전화에 대고 메시지까지 보내대서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눈앞에서 7억짜리 집이 날아갔는데 진짜 죽을 맛이었겠죠. 그러게 왜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을 부렸을까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전 남편 놈이 택배 기사라고 속이고 우리 집까지 와서 배를 눌렀더라고요. 택배라고 해서 무심코 나갔다가 전 시모랑 둘이 서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면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답니다. 세아가,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다.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여태껏 구질구질하게만 살아서 눈이 돌았나 보다. 아파트 한번 못 살아본 게 너무 아쉬워서 말이야. 아들만 다시 받아준다면 우리는 네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살게. 제발 우리 아들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자기야,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봐.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자기만 허락해주면 이제 가족들은 안 보고 살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주면 돼. 부모님 안 보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뭔 결정을 해? 이제 너랑 길에서 마주치지도 않을 거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너한테 부모 만나지 말라고 한마디라도 했니? 누구한테 뭔 말도 안 되는 덤터기를 씌워. 당장 꺼져. 막말로 당신 집에는 돈 많잖아. 그냥 그 집에서 같이 오손도손 살면 됐을걸. 이게 뭐야? 내가 당신 입장이었다면 장인 장모 모시고 살았을 거야. 그렇게 네 부모님이 애틋하고 안타까우면 네 돈으로 효도해. 남의 돈 가로채서 대리효도할 생각 말고. 우리 아버지도 돈 힘들게 모아서 보태주신 거야. 그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어? 너 같은 인간이랑은 다시 말하기도 싫으니까 눈앞에 나타나지 마. 또 오면 바로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야. 알았어? 그렇게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왔죠. 고소한다니까 무서웠는지 전 남편 놈은 지 엄마랑 얼른 달아나듯이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놈의 마지막이었답니다. 그 이후 그 아파트는 꼴보기도 싫어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운 좋게도 집값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차액은 아버지께 바로 다 드렸고요. 전 남편 놈이 친정까지 찾아오면 부모님께 죄송하니까 지금은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결혼식도 비싼 데서 하고 드레스도 사면서 떠들썩하게 결혼했는데 말이에요. 6개월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친한 친구들과 부모님이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죄인처럼 사냐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상처를 털고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서 열심히 일도 배우면서 지내고 있고요. 지금은 이혼 같지도 않은 이혼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남자라면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계속 평생 혼자 살고 싶네요. 그때 뭣도 모르고 혼인신고를 바로 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집에서 시댁 인간들 온갖 수발 들고 자존심 다 깎아먹히며 살았겠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래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